예, 이번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024학년도죠. 그래서, 연대 국어국문학과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학생은, 강의가 저는 뭐 건강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제가 마스크 쓰는 게 습관화돼 갖고 저는 마스크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뭐 자기가 7월 달부터 공부하셨죠? 네. 예, 7월 달부터 쭉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마 그게 학생들이 뭐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1교시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교과서 같은 얘기죠. 근데 실제 합격한 학생이 했던 그 경험은 여러분한테 그게 실제 팩트고 역사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얘기 잘 들어보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끊고 질문해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궁금한 것은 그냥 참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연대 국어국문학과 일반 편입 합격생이고요. 저는 이갑식 선생님 강의를 7월부터 들었고요. 7월부터 이제 저는 바로 기출반, 연대 기출반이랑 고대 기출반 이렇게 한 강의씩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때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좀 후회하는 선택이 제가 기본편을 첨삭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인강을 수강을 해서 기본편을 뛰어넘고 바로 이제 고대 연대 기출반을 들어갔던 케이스인데 사실 기본편을 제대로 듣지 않는 채로 기출반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런 논리 구조나 그런 답안의 작성의 틀 같은 것도 체화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첨삭 시간 때도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자꾸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반드시 기본편을 좀 현장에서 기본편부터 이렇게 듣고 혹시 이제 기본편이랑 기출편을 병행하더라도 꼭 기본편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듣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커리큘럼이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시즌에 갔을 때 매번 이제 매주 논제 하나씩 시간을 재고 다 같이 푸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실력을 확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현장 실제 시험 논제 난이도보다 이갑식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모의고사의 그런 논제 난이도가 좀 훨씬 저는 높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시험에서 좀 접해보지 않은 주제나 논제가 나오더라도 매번 계속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이렇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덜 당황하고 덜 이렇게 힘들지 않게 논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의 분배 문제도 굉장히 생각보다 실전에 가면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시간을 재고 몇 번씩 모의고사를 정말 현장처럼 푸는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그런 개요 짜는 시간과 그리고 글 작성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2시간 혹은 고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글을 이제 하나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그 파이널은 정말 대면으로 와서 듣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갑식 교수님께서 정말 편입 논술을 준비할 때 딱 일주일에 10시간만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정말 솔직히 고백하면 일주일에 10시간도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휴학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분명히 다른 학생들보다는 시간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병행을 하는 케이스시라면, 이제 7, 8월에 처음 들어오는 학생분들은 7, 8월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이제 제가 봤는데, 이제 점점 후반으로 가고, 중간고사도 따로 치고, 기말고사도 따로 치고 이럴수록 좀 많이 루즈해지고, 논술 공부 집중도도 확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기본편과 기출편만 확실히 듣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정말 파이널부터 본격적으로 논술을 좀 확 집중해서 후반부일수록 좀 힘이 처지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논제를 일주일에 2~3개씩 써 나가는 게 그게 사실 저는 합격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을 참 잘하네요. 보통은 내가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좀 할 때가 많은데 아주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 공부 설계도는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궁금해할 그 내용 중에 학생들이 스펙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예, 본인 스펙 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서울 상위 15개 대학 안에서 이제 같은 과 동일계로 편입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너무 두루뭉사야, 뭐 너무 두루뭉사한데. 네. 중경예시 서성한 그쪽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성한이 정도. 네. 그죠?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학점은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케이스는 아니었고 4.3 만점에 한 3.67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4.3 만점, 4.5로 가면 그도 한 3.78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참고로 학점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에서 객관화하기에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학교에서 뭐 발표한 건 없죠. 근데 제가 학교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수강생들이 웬만하면 4.5 만점에 3.5가 넘어요. 그러니까 3.5라는 점수가 낮은 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생들은 일단 3점대 후반대가 보통 많습니다. 3.7, 8, 9 정도면은 3.7은 이 학생 정도가 낮은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4점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3.5가 안 되면은 그것도 낮은 점수 아닌데 이제 수험생들 세계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하니까 그렇다고 뭐 자기가 합격이 불합격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손해다라고 보시는 점수가 3.5 정도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논술을 좀 더 잘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와 학점은 그렇고 그 활동 같은 걸 되게 궁금해 하는데요. 본인은 무슨 활동 뭐 챙겨놓은 게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저는 이제 봉사활동이 한 50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봉사를 50시간 정도? 네, 교육봉사 그쪽이었고, 그리고 따로 대외 활동은 정말 딱 하나였는데, 작은 영화제 엠베서더 그거 하나였고, 제출한 서류는 사실 그 2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하게 좀 작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소서랑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스펙을 좀 연결을 잘 시켜서 굉장히 일관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잘 썼다는 거죠? 네, 학계서가 이제 저도 학계서 첨삭을 3번 받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던 그런 부분들도 다 고치고 그리고 하나의 그런 일관된 진로와 그 진로에 부합하는 스토리 진로의 연관성이 높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령 봉사 같은 것도 그냥 뭐 교육 봉사가 별 큰 활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국어와 관련해서 그런 교육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이제 편입 합격생들 자기소개서도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일관된 특징이 하나의 그런 스토리가 일관되게
자소서 문항 1, 2, 3, 4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 진로가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를 좀 같은 이렇게 라인에서 크게 튀지 않는 그런 튀지 않는 내용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토익은 안 보셨죠? 저기 네. 국문학과니까. 네네. 아예 그 시험을 아예 안 봤어요? 제출 안 하니까? 근데 제출을 사실 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었어가지고 제가 아예 제출은 안 했던 것 예, 같습니다. 그 토익 점수는 연대 같은 경우는 그 커트라인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 고득점이 뭐 유리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이런 얘기 하지만 또 이렇게 제출을 토익 컷이 없는 학과인 경우에는 제출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제출 안 했지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은 입시 요강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이게 엉터리지 않아요. 입시 요강은 정확하게 그 제도적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한다면 하는 것이고, 근데 고대는 좀 다릅니다. 고대는 그냥 그 최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스펙입니다. 스펙이니까 제출하든 말든 본인 자유예요. 스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활동도 뭐 봉사활동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자기 마음이 있죠. 제출하든 말든. 하지만 스펙은 제출하면 고득점에서 제출하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려대 기준으로는 그 토익 같은 경우는 고득점이 좋습니다. 좋은데 몇 점부터 좋으냐? 그것도 학교가 발표한 적은 없는데 제가 학교에서 보면은 일단 900은 좀 많이 넘어요. 그러니까 900이 안 되는 학생도 붙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875 정도 붙는 거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900이 넘는데, 근데 그게 뭐 합격한 학생의 점수가 900이 넘었다는 거지 900이 넘어서 합격했다는 건 아니죠, 또. 그죠? 그래서 참고로만 그 정도, 내가 시간이 된다면 토익은 그냥 900점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여유를 부리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만약에 토익 점수가 없다면 당장 접수를 하세요. 집에 가서 접수를 해야 돼. 이게 토익은 이상하게 공부가 이게 접수를 해야 공부가 돼요. 돈을 일단 내놔야 돼. 아니면은 집에 토익 시간 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머리 안 들어갑니다. 하다 또 덮어요. 에이, 7월달부터 하지. 이 생각 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아쉬웠던 게, 안타까웠던 게, 제 수강생 중에 연대 1차 통과했는데 결국은 토익 점수가 안 나와서 이제 서류 제출 못해서 그냥 자동 탈락한 학생이 3명 있었어요. 3명 있었는데 자기들도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설마 그러니까 12월 초에 원서 접수할 때 그때까지 토익 점수가 없었다면 토익 없는 학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거든요. 원서 접수하고 나서도. 그 설마 안 될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단계 통과하면은 그죠? 거의 근처까지 가는 건데 3배수 뽑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꼭 공부해둬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1차적인 궁금증은 이제 학생들이 요 공부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생은 기본편을 공부 이제 안 했었다가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스펙은 학교가 되게 높네요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유리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학생이 그랬던 것이고, 제 수강생 중에는 그 지방대 출신도 있습니다. 전문대 출신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학과가 전혀, 이 학생은 자기 전공이거든, 동일계열이거든요. 작년에 그 교대 출신 학생이, 교대 2학년 학생이 연대 간호학과를 붙었어요. 근데 교대니까 문과 출신 학생인데 전혀 학교에서 뭐 생명, 과학 이런 거 안 배웠을 거잖아요. 그죠? 교대에서 안 배우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제가 보통 뜯어 말려요. 그러지 말고 너가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했더니만, 저 어차피 교대고 뭐 취업도 다 보장이 되는 학과인데 간호학과 아니면 딱히 편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근데 붙었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불리했겠죠. 걔는 아마 모르겠는데 서류가 아마 꼴찌였을지 모릅니다. 간호학과는 거의 100%, 99% 이상이 전적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오거든요. 근데 또 붙었다는 것은 결국 다른 걸로 극복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학교가 가장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는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학은제 학생도, 제 수강생 중에 학은제,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점은행제는 학교가 아니라 졸업
자격이잖아요. 그죠? 대학 졸업 자격과 같은 자격을 주는 건데, 근데 고대 경영 붙었어요. 물론 작년은 아닌데, 그 전에 사건인데, 등등 해서 참고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성적이 낮으나 3점대 초반도 붙은 케이스 있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표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환세 자체가 대부분 3.5가 넘기 때문에, 제가 뭐 표본으로는 확률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건 나중에 7월달부터 저랑 같이 한 첨사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학생은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는데, 약간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 번의 그 슬럼프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하지만 혼은 많이 난 학생인데, 토요일에 이렇게 첨삭 일정 잡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안 나타나요. 전화를 해보면, 선생님, 저 일본인데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기도 힘드니까, 주말에 일본 가버린 거야, 그냥. 모르겠다, 그냥. 째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딱히 내한테 이렇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도 말해봐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 가버린 겁니다. 그래놓고는 전화는 또 받더라고.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았어. 한동안 또. 첨삭을 만일 이렇게 좀 피해 다녔는데, 자기도 그래놓고 첨삭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논리적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삭을 열심히 안 받은 학생이에요. 나중에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논술은, 사실은 글을 잘 써요. 이 학생은 떨어지면 이상한 학생이긴 해요, 사실은. 국문학과이기도 하고, 이 학생 친구가, 이 학생보다 먼저 합격을 했어요. 같은 학교.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자기도 3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해갖고 이제 둘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덜컥 붙었죠. 그 학생의 친구가 그러더라고. 원래 아주 글을 잘 쓴다. 이 학생이 약간 특별한 케이스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공부하는 과정은 다 똑같으니까, 그죠. 책을 많이 읽어봐야 잘 쓰고, 글을 잘 써야 잘 쓰는 답안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객관식 같은 글이다. 그 정도면은, 일단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뭐 생각할 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은 대충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뭐, 얘기를 미리 다 해버리면 또 학생이 또 정작 궁금한 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자, 커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커리 따라가는 거고, 첨삭 열심히 받자. 그죠? 그리고,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파이널 때 이게 모의고사 때 되게, 실력이 늘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딴 학생도 이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합격생들 제가 시켜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때까지 반대 해석상, 그때까지 실력이 안 는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실력이 는 줄 모르고 있다가, 파이널 이렇게 하고 나서 모의고사 보면서 실력이 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란 거예요. 그죠? 해석을 하자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만 놀다가 그때 가서 공부하면은 팍 는다. 그건 절대 아닐 것이고, 계속 지적을 받아요. 끊임없이. 아까 제가 뭐 비교하면서 잠깐 이렇게 답안 요런 거다. 근데 놀라운 일은 6개월, 7개월 걸려도 이거 암기 못한다. 애들이. 그죠? 5분, 10분도 안 걸리는 암기를.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좋아. 이해했어. 근데 어떻게 쓰는 것이 그렇게 쓰는 것인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첨삭받고 지적받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게 안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 학생이 20회 이상 모의고사를 봤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 실력이 확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논술은 객관식 같은 시험이긴 하지만 구구단처럼 암기한다고 바로 답이 탁 튀어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꿋꿋하게, 그죠?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학생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그 토익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눈부실 것 같아요. 좀. 반성 중인데, 네. 토익이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저도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과를 영문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는 아니지만 토익 점수가 사실은 이제 정말 필요했던 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점수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휴학을 안 한 학생분들이시면 더더욱 이제 막 마음도 조급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이래서 정말 토익 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도 이제 여름방학 때 깔끔하게 정말 원하는 점수 만들어 놓고 그 뒤는 이제 계속 논술만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토익 점수를 사실 안 낸 사람을 좀 많이 못 보기도 해서. 그렇죠. 그거 다 내죠.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고대 영문을 쓰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고대 국문이 선발을 안 했어요. 그 티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예, 고대는 그래서 좀 이게 티오가 좀 잘 안 나는 편입니다. 근데 연대가 뭐 아주 뭐 예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만, 2배는 좀 심했나, 그죠? 어쨌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 고대 쓸 때 토익이 900이 안 넘으면 제출 안 하는 게 꼭 그러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850 넘으면 제출해요. 예. 850 넘으면 제출하는데, 큰 득은 못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딴 학생보다 이점은 없지만, 안 낸 것보다는 이제 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출하는데, 그런 질문 자체를 하면 안 돼요. 900을 넘길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이런 식의 질문이야. 그래서 900을 안 만들고, 제출을 하는 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 고민을 지금 하면 어떡해. 그건 나중에 12월달 원서 낼 때 해야 되지. 그렇죠. 해야 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시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달 시험 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에 그냥 2시간 가서 그냥 토익 시험 본다. 정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한번 잘 나옵니다. 그래도 또 안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해보면 좀 한 번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또 혹시 다른 질문은? 그 편입 들어가 보니까 그 다른 합격생들하고 얘기 좀 해봤어요. 다른 친구들 뭐 대충 정보는 어땠어요? 학교 스펙이라든가 뭐 점수라든가 이런 게. 동일 계열 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서성한 그 라인 한 분도 봤고, 이제 인서울 하위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스펙트럼은 정말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밝히지 않아도 어쨌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적 은행제나 그런 걸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 전적대보다는 정말 이게 논술 60%, 70%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당락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전적대보다는. 스펙은 뭐 다양하다라는 거죠? 네.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예. 만약에 5월달에 시작을 한다면은 그 교수님 커리큘럼 중에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실 건지 만약에 5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거는 그거예요. 지금 기본편 하고 그다음에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이거 끝나면 벌써 10월 말이에요. 그 11월 달부터 실전 파이널. 그죠? 2달씩이니까. 5, 6, 7, 8, 9, 10. 그 세 개는 필수. 아까 빅3라고 했던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5, 6월 달은 기본 유형편 들어야 되고 7, 8월은 이제 고대 기출, 9, 10월은 연대 기출. 그럼 11월 하고 12월 반, 11월 한 달 하고 12월 반에서 6주가 나오거든요. 그 6주 동안은 이제 실전 파이널 연습. 연대 문제, 고대 문제를 각각 연습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고대 유형 연습, 연대 유형 연습 그렇게 진행이 되죠. 동시에 수강하는 방법은? 동시에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도 쭉 가면 되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브릿지 강좌를 추가를 해야 돼요. 추가를 하시려면 정규 강좌는 고래 강좌 일단 되고 굳이 2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난 7월달 오면은 이 학생이 그 얘기예요. 7월달 오면은 이게 시간이 안 나오죠.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2달씩 갈 거니까. 그때는 이제 고대반이나 연대반하고 기본편을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커리가 소화가 돼요. 지금 5월달이니까 지금은 괜찮은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는 그게 이제 브릿지 강좌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정규 강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브릿지 강좌는 아까 말했던 이제 이번은 논리력. 그죠? 그리고 7, 8월은 도표가 중요하거든요. 인문은 도표가 없긴 한데 이제 도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사회 쪽은. 대부분과가 사회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대 수시 문제가 제시문에 한 번 다 나옵니다. 작년에 적중했던 제시문도 연대 수시 제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달씩 갈 텐데 그거랑 해서 3시간짜리, 2시간짜리 해서 그렇게 쭉 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브릿지도 다 현강으로 진행. 당연히 현강이죠. 모든 수업은 다 현강이죠. 예.
현강인데 그 모든 수업을 인강 촬영을 다 한다는 겁니다. 예. 또 딴 질문은? 예, 그 추가적인 질문은 또 제가 상담을 할 테니까 뭐 아마 상담은 뭐 크게 길지 않을 겁니다. 잠깐 상담 받고 가주세요. 또 개인적인 또 얘기를 또 그죠? 하실 수 없는 게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당부 말씀.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 글이라는 게 논술이라는 게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이게 누가 누구보다 잘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 이게 과연 이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인지에 대한 의심이 좀 가장 많았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논리적인 구조 틀에 잘 생각과 이렇게 논리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정말 명백하게 객관식처럼 채점이 가능한 글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이어서 뭐 이게 정말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굉장히 가졌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 이제 정말 잘 쓴 답안과 제 초기에 딱 들어왔을 때 기출을 쓴 답안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연습하고 그렇게 거의 파이널 직전에 그 시험 직전에 쓴 답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확연히 이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도 당연히 정말 객관식처럼 접근을 해야 되고 실력 차이가 점수 이렇게 수치화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또 합격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셨죠? 예,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예, 그래서 일단 그 설명회는 이것으로 끝내고 또 한 분씩 갈 거죠. 간단하게 상담 좀 하고 가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생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